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태랑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분들이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보다 준비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려동물 천만시대 유망 직종으로 급부상 중이죠. 바로 애견명사라는 직업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다가 쓰디쓴 실패의 맛을 보신 분들도 덜어 있고 좀 안타까운데, 자, 열심히 배워서 오픈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졸업생분들이나 우리 학생분들, 또 예비 창업주분들, 미용 실력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시청해주세요. 자, 사업자 등록부터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팁, 그리고 미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또 부가적인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단골 고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또 고용주로서 직원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볼 거고요. 또 가이컷과 클리핑 미용 스타일에 따른 상권 분석, 그리고 고객 타겟팅, 그리고 마케팅 경로와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겠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게 이제 가장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자, 세법 규정상 매출액 기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 세법상 일반 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일정 매출액에 미달할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에 비해 세제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정부가 2021년부터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납부 면제자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치했는데,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4,8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원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종,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개인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4,800만원이 아닌 8,000만원부터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또 이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2회 4월과 10월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고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하신 뒤에 사업 지출은 꼭 카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디에 창업을 해야 할 것인지, 자, 상가 계약입니다. 그 전에 하나만 짚고 가죠. 물품이나 비품, 집기를 구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발급받고 사업자로 도매 사이트에서 사입을 하시게 되면 저렴하게 많은 물건들을 사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때 사업자 등록은 소매업으로 먼저 발급받으신 뒤에 나중에 정식으로 허가받을 때 그때 업종 추가를 하시면 된다는 거.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허가 관련 담당 기관에 연락해서 준수 사용 받으시고 꼭 적용해서 인테리어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신고를 하시면 축산과에서 실사나와 점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축산과에 방문하시게 되면 영업허가증을 주는데요. 이 영업허가증과 소매업으로 발급받았던 그 사업자 등록증을 들고 세무서에 가서 최종적으로 내가 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참고하셔야 될 게, 상가 계약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입점하려고 하는 상가의 용도가 근린생활 2종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동물 미용업의 경우 미용 작업실, 그리고 동물 대기실, 그리고 고객 응대실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만 이제 동물 판매업이나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 응대실과 동물 대기실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 소독기와 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셔야 되고요. 미용 작업대와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욕조, 급수, 배수시설, 냉온수 설비 및 건조기를 갖춰야 하고, 동물 위탁관리업을 보면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폐쇄외로 녹화 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되게 녹화 영상을 30일간 보관해야 되고 즉 CCTV를 설치하란 말이죠. 자, 위탁 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별지제 29호 서식의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 사육이 가능한 케이지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규모의 자본으로 1인 시스템 샵이 사실 어느 정도만 되면 창업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미용 실력 외에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성이 뚜렷이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친절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미용이 끝나면 간식을 하나 챙겨드리면서 견주분들에게 또 안부도 묻고 또 깔끔한 인테리어에 좋은 용품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호텔 그리고 또 견종별 건강 상태에 맞춘 어떤 다양한 간식들로 차별성을 둘 수 있고요. 아이들의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서 미용 왔을 때 건강 상태나 미용 매너, 특이사항, 추가 금액, 또 미용 후 나타날 증상 예견, 그에 맞는 처방용품 등 내가 운영하는 샵에서 관리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하면 단골 고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겠죠. 자, 미용 이외의 부가적인 아이템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자, 용품, 호텔, 분양, 식품 등이 있는데 먼저 용품을 보죠. 자, 용품의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절차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원하시는 상품을 내려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도매 사이트는 네이버에 애견용품 도매라고만 검색해 보셔도 많은 도매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색해서 나에게 적합한 그리고 평판이 좋은 업체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지역 대리점에서 물건을 내려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로얄 캐닌이나 A&F, 퓨리나, 내추럴 코어, 내추럴 밸런스, 지니펫 등 업체에서 납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변 샵들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서칭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견 호텔이에요.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 보통 이제 강화 유리장으로 많이 제작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우리 목공 기술자분들에게 좀 요청하셔서 원하시는 사이즈에 개성있게 좀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최소 가로 세로 1m 이상 되어야 좋습니다. 방석이나 배변판, 급식기의 여유 공간까지 고려해야 하고 시스템이나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5마리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 인력이 충분하고 또 환경이 더 넓고 쾌적하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이상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자, 수시로 대소변을 치워주고 아이들마다 사료주는 시간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또 챙겨줘야 할 간식이나 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5마리만 되어도 생각보다 이 보살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퇴실 시 목욕도 함께 해야 할지 체크해야 하고 하루만 지나도 아이들이 많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반려견을 방치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견이나 질병이 있고 약한 아이들은 되도록 병원, 호텔로 추천 혹은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자, 위급 상황에 1분 1초라도 빨리 처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호텔이 24시간 상주하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방치가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텔링도 단 하루만 숙박을 하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하는 좀 신중함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분양이에요, 여러분. 자, 분양받기 전 아이들의 유입 경로, 입수 단가, 예방 접종 내역, 아이의 성격, 특징, 건강 상태 등을 개체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하고요. 분양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재된 내용을 검토해서 조언이나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고 아이가 향후 또 잘 자란다면 그 고객은 우리 사업장으로 다시 방문해요. 연계 수입이 될 수 있다는 거. 강아지에 대해 완전히 꿰뚫고 전문 지식이 있을 때 그때 분양업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분양장은 바로 눈에 띄는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하고요. 자, 다음은 식품입니다. 자, 반려동물 식품관리사의 경우 아이의 건강 상태나 필요 영양에 맞춰 견종별 영양식을 제조해 미니 냉장고나 쇼케이스에 진열해 판매를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장들과는 차별성을 둘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에게 또 다른 연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애견 미용과 더불어 펫푸드가 떠오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는 것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견샵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 신청과 또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체크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애견샵을 창업하기 위해 알아야 할 허가사항들과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애견샵 중에도 애견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태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